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의 에이시스의 최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분들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그 특별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제 특별법이 좀 다르고, 만약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계약갱신,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고 싶을 때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갱신 기간을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 건물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가족 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월차임을 2회 연체했을 경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월차임을 3회 연체했을 경우, 또는 공통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목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했다거나 어떤 불법 사용을 했다거나 임대인의 어떤 동의 없이 불법 전대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환산보증금에 대한 기준이 탕이한데,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 요구할 때 한도가 5%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9억이 넘는 그런 임대차 계약,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의 증액 청구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임차인의 어떤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임대인분들은 당연히 임차인 보고 이제 퇴거하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강제로 열쇠를 바꾼다거나 내보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침입이나 이제 재물손괴 등 이제 생각지 못한 임대인의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또는 종료되었다라는 점을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협의가 돼서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나는 살겠다, 이주하지 않겠다, 퇴거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제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좀 상이하게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권리금 분쟁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어떤 사업을 일부 양수한다거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양수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이제 넘겨준다는 개념이고, 대신에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주선할 수 있는 권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임대차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특별하게 큰 금액을 다시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다거나 월세나 차임에 대해서 크게 요구한다거나 일종의 업종 제한을 해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사전에 이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든다면 새롭게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 업종을 좀 명확하게 임대인이
회피하는 업종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런 어떤 업종 제한을 조금 명확히 하는 경우나 새롭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차임 같은 경우에도 주변 어떤 특정 건물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한다.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킨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관련된 특약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일정 부분까지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도 일정 부분 금액 한도 내에서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증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각자의 그 양 당사자들의 권리는 그냥 권리일 뿐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연 단위로 월 임대료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수선을 해줘야 되는지, 고쳐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됐으니까 원상에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사실상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있고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선 의무에 대한 분쟁,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이 어느 정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 수선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원상 복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준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임차인이 난 임대차 계약할 때 사용할 때 이런 비용들이 사용되었다 하면서 이제 유익비를 이제 임대인에게 상환해 달라 그런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유익비나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는다 이런 포기 약정이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월세,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체되는 어떤 관리비나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요율을 정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 몇 %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약정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약속된 시간 내에 월 차임이나 월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할 유인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관련된 중개 계약이나 중개 수수료는 그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약정도 임대인에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재소전 화해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재소전 화해 절차는 과거에 이제 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많이 진행됐던 건데, 최근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도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나 어떤 그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재소전 화해를 같이 하겠다라는 걸 양 당사자의 의무로 이제 특약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래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재소전 화해가 될 경우에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재소전 화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특약사항들, 임대인이 고려하셔야 되는 특약사항을 재소전 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을 소송 절차 없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강제 집행을 조속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고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마련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